그 방송을 한 번씩 타본 사람은 이 박수 치는 걸 알아. 저번 주에 해보니까 아무도 조용하대. 끝날 때는 많이 치는데, 그게 이제 심판을 받는 기라, 그지? 그 무보지 않고는 평가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지. 오늘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저번 시간까지 배워온 게 격국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좀 지겨울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자기 격국을 먼저 찾아가지고 아직 안 한 거 있으면 먼저 좀 하자 이래서 넘어가도 돼. 순서에 정해진 건 아니니까. 너무 많으니까. 아울러서 오늘은 잠시 지금 이런 테마로 나와 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어. 일주 60 심리 단편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60주로 해서 일주가 돌아가죠. 60개가 돌아가는데 그거의 육신성을 따져가지고 개별적인 성향을 나타냈어. 그 전에 다른 방법으로 띠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야기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주를 가지고 나타낸 건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60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는 프린트해서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메일로 내가 보내드리든지 이래 놓고도 잊어버리니까 챙겨가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라. 근데 어느 정도는 일관성이 있다. 공부해 볼 때 써볼만 하다. 그래서 이제 저 나눠놓은 게 간목의 표면 심리는 비견이고 내면 심리는 편제에 해당된다 이러면 어느 놈이 적어놨잖아. 항상 왜를 생각하란 말이야. 일반적인 여태까지 역학 공부 습득 방법은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씨발 수시여가 애라. 뭐 그렇다면 그런 건 줄 알지 말이 많노 이런 건데 왜 저래 놨을까? 간목이라는 것의 표면 심리가 비견이라 한다면은 어떤 모습을 보고 비견이라 해놨고 내면 심리는 편제에 해당된다면 내면적으로 바라는 걸 왜 재적인 활동으로 추구하는가를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갑자는 비견성과 뭐가 만났다? 자가 뭐예요? 인수지. 인수니까 이 정인성이라 해놨고 지금 자기 자신을 비견이라 해놨으니까 비견성과 정인성이라 해서 수동성과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비견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럼 이꼬르 수동성 돼 안 돼? 요거와 요거는 요거와 요거 해놨으니까 요거는 요거하고 막 이렇게 요거는 요거하고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인성이 우리가 배운 대로 직관력하고 해당이 됩니다. 인성이 발달되어 있거나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직관력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고? 직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부지런할까? 게으를까? 게을러. 아는 게 병이라. 아는 게 병이라. 그 다음에 그 비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수동적인 성향이 강할까? 왜? 이걸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고 그러고 보다. 공부하는 방법. 왜? 비견이 저기서는 수동성이라 해놨어. 우리는 수학도 이게 는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표시해야 돼. 오늘은 이제 볼펜 정리해준 사람이 없었구만. 자, 비견이 있고 수동성이라 해놓은 원인이 뭘까? 어떤 걸 가지고 비견을 수동성이라고 표현해놨을까? 의지한단 말이야. 비견이라는 게. 얘하고 똑같이 어깨를 나누고 갈 사람이 있어, 없어? 그래서 때로는 수동성인 것도 가지고 있어. 근데 반대로 내가 똑같은 비견이 돼보면 수동적인 사람을 내가 리드해 가야 되니까 비견이 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 면은 수동성 외에 뭐가 있을까? 주도성도 있다고. 어떤 일을 주도해 나가는 에너지. 이러면 이건 반대적인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런 데 속지 마란 말이야, 내 이야기는. 전체를 보고 판단 안 하면 이런 룰을 범해요. 며칠 전에도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느 분이 상담을 하러 와서 요즘은 하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신경질이 나. 어떤 성명학파에 의해서 근데 이게 지금 명리 이걸 더하면 이렇게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성명학을 전공한 사람이 명리학자보다 성명에 대해서 잘 알기고 성명을 하는 사람이 역을 하는 사람보다 성명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될 수도 있어.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근데 이게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를 일반인들은 몰라. 그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명이 안 돼. 우리가 선악이라는 거는 선과악은 시대나 문화나 상황에 따른 절대선도 있고 절대선도 있죠.
절대선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에서는 절대선의 개념보다는 절대적인 선의 개념보다는 뭐가 더 앞서 있어? 상대적인 선악의 문제에 우리가 휘말려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빵을 한 개 훔쳐 먹었다. 그냥 단순히 악하다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길 가는 사람한테 배고프다고 밥을 한 끼 사줬다. 그것만으로 선이다 악을 나눌 수 있는가? 아니다 말이야. 그리 이런 문제에서도 어디서 성명을 봤는데요. 예, 보셨는데. 그 제 이름은 무조건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무조건 바꿔야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는 선수끼리 내가 너무 영역을 말하면 안 되지. 바꾸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꾸고 오세요. 또 바꿔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나쁘다 이러면은 왜 나쁜가에는 궁금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줄게. 며칠 전에 여름 휴가를 우리 직원이 한번 갔다 온 분이 있어. 그래서 차를 좀 한 4, 5년 된 차를 타는데 엔진 부분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어떤 부산에 있는 그 지정 업체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엔진 자체를 내려야 된대. 무조건. 그래서 아이고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시간이 걸려서 휴가는 다가오고 차가 중간에 스톱이야 되겠나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대전까지 갔는데 대전에서 소리가 좀 심해갖고 정비공장에 가니까 휴가라서 다 가고 없고 관리 책임자가 한 명 있어. 그래서 이러한 일로 불편해서 왔는데 부산까지 가기가 두렵습니다 하니까 차 상태 좀 봅시다 하고 이래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벨트가 차에 있는 부분에 어딘가를 건드려가지고 우다다다다당 끌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긴 거야. 그리고 한쪽에서는 엔진을 다 내려야 된다고. 그 사람은 벨트 하나 바꾸면 됩니다 하고 이거는 여기서 제가 손봐드리겠습니다. 재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려왔어. 가격의 차이가 4, 50만이 나고 안 나고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파악하는 거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각도는 정말 우리의 눈높이만큼 된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 이 공부가 향후 이 공부를 해갖고 누군가의 사주를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제가 요즘 역학 이 시장을 보니까 유명하고 잘난 분들이 많아. 굳이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돈만 있으면 다 상담해 볼 수 있어. 응? 근데 이제 이거를 생활 속에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기본. 지구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고 내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돼 있고 이런 순리가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그런데 대저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류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름 쉽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면 돈 없으면 됩니까? 안 돼. 그리고 그런 소수를 듣는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일리가 있어 하는 분들이 또 학문적으로 현실적인 학교 공부를 작게 한 분들도 아니야. 들어보면 그런 것 같구나 해서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거를 이야기하면 그때는 안 받아들여. 근데 상대적이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지. 항상 주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사주글자 8자 중에서 요 놈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요렇게만 이해를 하면 돼. 그런 성향이 있다. 대부분 맞아. 근데 대부분 맞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니 인간 누구나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 이거 내 거잖아요 이거. 네. 갑인일주인데 주체성이 탁월하다. 비견과 비견이 붙었으니까 주체성이 탁월하다는 것을 내가 힘없고 외로울 때는 반대로 하면 뭐가 돼? 수동성이 따블이다. 그렇잖아. 기대는 마음이 따블이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주체성이 탁월하다 해놨어. 이 주체성이 탁월하다는 건 갑인일주가 주위의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됐을 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퍼질고 앉아갖고 살려달라고 또 오줌을 못 사고 있는 기라 이거는. 그런 거라고.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오버하면 어떻게 돼? 독성이 되는 거지. 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래, 그것도 똑같은 말이라. 이게 이제 이렇게 뭘 우리가 공부하자는가 하면은 비견과 비견이 만났을 때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사주 전체를 보면 지금 힘들어서 매달리고 있는 놈인지 지가 끌고 갈 수 있는 놈인지 알 수 있잖아.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건 컴퓨터로 안 돼. 지금 이것도 봐봐. 식신과 편제가 같이 만난다는 거는 나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흘러가? 쟤까지 멋지게 흘러가지. 목생, 화, 식신, 인중, 병화를 의미하는 거지. 저기 또 토 하나 나오지. 무토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목생화, 화생, 토까지 흘러가니까 이게 연구하는 게 막히지 않고만 흘러간다면 뭐하고 연결이 돼? 결과적으로는 재물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 독보적인 능력이란 게 뭐야? 이거 없이 독보락 하나 안 하지? 그럼 그까지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글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해놓은 거라. 그리고 부디 또 이걸 보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니는 갑자일날 태어났나 이래가지고 수동적이면서 직관적이네. 그러면 또 물어본대. 그게 무슨 말인데? 그때부터는 자기 썰이 나오는 거야. 자기 야부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오늘은 우리가 지역 경제 또는 국가 경제에 대해서 저는 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이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시대의 흐름, 트렌드의 변화,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우리가 경제발전론이 1950년대에서부터 이때까지 흘러오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경제가 시작이 됐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였어? 뭐만 갖고 살았어? 응? 무슨 산업이 위주로 이루어져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1차 산업이 뭐야? 농업. 임업. 수산업. 와, 내보다 전문가가 있으니 이제 말 조심해야 되겠네. 자, 여기서 이제 흘러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예? 어디로 바뀌어? 공업화 되는 걸 우리가. 공업화 될 때에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또 똑똑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 뭐 생각 안 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네. 공급이 많아. 자, 공급이 많으면 이 수요를 깨워내야 되지. 그러니까 산업화를 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소비의 필요성이나 수요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주지시키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자동 조절돼? 아니면 오버돼? 뭐가 많아져?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현상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어, 없어? 자, 이제 이런 과정을 산업혁명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은 몰라? 그 다음 말씀하신 산업혁명이 지나고 뭐 중간에 건 다 빼먹고라도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럴 때에는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면 어디로 가? 시장.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소비자까지 가는데 여러 단계가 있어 없어? 이때는 유통구조를 여러 가지 유통구조를 껴서 소비자까지 왔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이제 공장에서 100원 만들면 우리 소비자한테 900원에도 올 수 있다. 그러면 요 중간에서 이게 한 400원 이래 본다면 요 나머지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쓸데없는 걸 내고 있다는 거라. 그럼 이게 얼마야? 500원 합쳐서. 근데 이제 산업이 발전되고 정보가 발전되면서 이런 거에 붕괴되는 시장이 왔어. 우리 부산으로 보면 제일 먼저 생긴 이 동네에 뭐? 메가마트. 메가마트가 처음 생길 때 소비자 조사를 한 언론에서 뭐라 그랬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가까이 있는 이웃에 가서 비싸더라도 사다 먹지. 그걸 언제 여기 가려면 집에 차를 타고 가야 돼, 안 타고 가야 돼? 집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가가 외국 사람들 영화에 나오듯이 구루마를 끌고 다니면서 한 빽가리 사야 되는데 그런 돈이나 있나? 그렇게 봤는데 지금 구멍가게에서 물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사면이 문제라. 왜 이거는 문제냐 하면 문제라서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물건을 900원에 살래 700원에 살래 할 국가야. 근데 또 이것도 또 허점이 있어. 700원에 사는 대신 뭐를 많이 해야 돼? 개별 개체를 많이 사야 돼요. 그 현명한 소비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정확한 개념을 내기는 개인마다 달라서 어려워. 그 소비의 패턴이 이제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것들이 다 없어지잖아. 이제 여기서 문제라. 이게 잘 보잔 말이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웃이었나 아니었나? 우리 이웃이었어. 슈퍼 아저씨,
여러 가지 포함해갖고 세탁소 아저씨 다 포함돼. 여기도, 중간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친척이고. 그런데 여러분 친척 중에서 마트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큰 마트, 대형 마트, 백화점이나. 한 사람 있어요? 옆집 사람 중에? 들어봤어, 없어? 그래,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 보이면 우리 눈에 보여? 우리하고 같은 경제 레벨을 안 살잖아. 그럼 메가마켓 주인이 누군지, 외국 사람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모르잖아. 이 마트 주인은 누구야? 응? 삼성이야? 신세계야. 그럼 금만 사람 아니네, 그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아니네. 그러면 또 LG에서 하는 게 있다며. 또 홈플러스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이런 시장이 급성장하면 이거는 기업이잖아. 기업. 우리는 여기 가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공장도 이 기업에 매달려 안 매달려 이제는. 지금 물건을 넣기 위해서. 그러면 체계 자체가 공장도 예전 같은 시스템하고는 달라져. 자기들의 적정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물건을 넣어야 돼. 할인해달라면 해줘야 되고. 알잖아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이런 데. 이걸 백화점 같은 거로 보면 돼. 대형마트로. 자, 우리는 물건 사는데 한 개씩 살 수 있어? 못 사. 한 개씩 못 사잖아, 낱개로. 신호가 싼 거야. 그래서 가격 경쟁도 요즘 시장 조사를 해본 데 보니까 어떤 거는 동네 마트보다 비싼 게 있어. 요거를 좀 사게 하면서 눈에 띄는 거를 나머지는 비싸게 해놓은 것도 있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는 이러한 삼각구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우리의 이웃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웃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동네 슈퍼가 옛날에 장사 잘 되면 그 돈 어디 가서 쓰노? 동네에 써. 오늘 그 단골 손님들하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포장마차에서 먹을 때 길수이 아버지 가고 영자 아버지 가면 불러가지고 김서방 박서방 열어봐라. 그 슈퍼 아니지만 옛날 같으면 밥 먹고 살았어 못 먹고 살았어.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 유지라.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삼겹살 구고나 돼지 똥집, 닭똥집 해가지고 먹을 때는 자기가 한 끼 사. 그러고 급한 일 있으면 뭐 타고 갈까? 술 한잔 먹기 때문에 택시 타잖아. 택시 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많잖아. 마트 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아. 대형 마트 하는 사람, 백화점 하는 사람이 많아. 택시 기사가 많아. 나가면 쎘는데. 그게 우리 이웃이지. 늘 볼 수 있는. 그 택시를 안 타. 자, 슈퍼 아저씨가 이제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아줌마 아저씨 옛날엔 같이 일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빨래하러 들어가지. 그러면 세탁소 갈게 가, 안 가? 안 가. 경제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늘 만나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일반인들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다. 인터넷 보도를 봐보세요. 27만 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27,000개인지 27만 개 정도 됐기라. 대기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저임금 근로직은 늘어났어. 그래서 30대 기업 안에서는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어 있어. 그런 현상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피해갈 수는 없다고.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 시대가 안 옵니까? 머리 잘하면 우리가 뭘 물어봐? 어디서 머리 했노? 그래 물어보고 니 다음에 갈 때 같이 가자. 니 옷 어디서 샀노? 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노? 예전에는 주소가 어떻게 되노? 얘가 그냥 샀어. 요즘은 홈페이지에서 물어봐.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까? 얘가 절로 뭐를 줘? 소개비를 준단 말이야. 이게 네트워크가 아니야, 네트워크. 자기가 사보고 좋은 걸 전달하는 거.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각자가 이 시대에서 어쩌면 잘 살까의 문제는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해서 경제의 주체가 되면 돼. 각자가 잘 살까는. 근데 전체가 잘 살까는 우리가 다 같이 의논해 봐야 되겠지. 예전보다는 일일 생활권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제가 요번에 그 스위스 간 비행기 잡아놓고도 비행기 안 뜨면 KTX 타고 가도 가진대. 일찍 서두르면. 예전 같으면은 그 공항까지 가는 거에 시간을 비행기 시간 맞춰 가거나 아침 일찍 해서 안 되면 기차로 5시간이면 답이 안 나와. 이렇게 이제 빨라진 시간이 와 있는데 그런 만큼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고 삽니까? 인사할 때 다 하고 삽니까? 문화 혜택 누리고 삽니까?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만큼 영화관을 못 가봅니다. 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1년에 의무적으로 2번 가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손잡고 학생들 50짜리 영화 많이 보러 갔거든.
그 영화관을 살려고 그랬는지 민주쌤은 모를 게야.